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에 이루어졌던 의료영상 수업을 요약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에 의료영상 수업을 통해서 들었던 내용들을 크게 세 파트로 나눠보면, 첫 번째 파트는 T1 웨이티드 또는 T2 웨이티드와 같은 MR 이미지 그 원리 자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를 설명드리면서 MR 피직스에 관한 부분을 같이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큰 덩어리 관점에서 봤을 때 파트는 이 디퓨전 웨이티드 MR 이미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복셀에서 인텐시티를 얻는 방식이 아니라 뇌에서 또는 신경계에서 엑선 또는 신경망의 방향 또는 위치를 우리가 알고 싶을 때 이런 디퓨전 웨이티드 MR 이미지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DWI 또는 이제 디퓨전 텐서 이미징 DTI에 관한 부분이 크게 보면 이제 두 번째 파트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파트는 펑셔널 이미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에 두 개의 중요한 큰 부분들은 스트럭처럴 이미징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스트럭처럴 이미징이라는 것은 우리 몸속의 내용 장기들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구조적인 측면, 즉 모양의 변화나 아니면 우리가 이 뇌에서 신경계를 봤을 때는 뉴로널 셀 데스, 즉 뉴론이 죽음으로 인해서 또는 수축함으로 인해서 어떤 생기는 구조적인 변화를 이제 관찰하기 위해서 T1 웨이티드 또는 T2 웨이티드 같은 영상을 우리가 사용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디퓨전 텐서 이미징도 결국은 스트럭처럴 이미징에 해당합니다. 신경망이 놓여 있는 모양, 위치 같은 것들을 우리가 보고 싶은 게 이제 그 영상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 세 번째 fMRI에 해당하는 부분은 결국 스트럭처보다는 펑션, 즉 모양이나 구조 이외에 그 기능을 보고 싶은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모양은 동일하더라도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고 기능을 잘 못 수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바로 펑셔널 이미징이 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은 결국 MR 피직스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NMR 시그널이었습니다. 그래서 NMR이라는 것은 Nuclear Magnetic Resonance 이미징 기법인데요. 우리가 관심 있게 살펴봤던 것은 결국 뉴클리어, 즉 하이드로젠 뉴클라이 같은 게 우리 관심사였죠. 이 하이드로젠 뉴클라이 같은 경우는 스피닝 운동을 하고 있다, 자기의 축을 중심으로. 근데 이 스피닝 운동을 하고 있는 하이드로젠 뉴클라이는 마그네틱 스트렝스, 즉 자기장이 주어지면 그 스피닝 프로톤의 운동이 영향을 받는다. 즉 자기장이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이제 걸리면 그거에 맞춰서 얼라인 되는데요. 그 얼라인 될 때 두 가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얼라인 된다. 하나는 패러렐, 하나는 엔티 패러렐. 자, 패러렐하게 얼라인 되는 애는 에너지가 낮은 특성을 가지고 있고, 엔타이 패러렐하게 얼라인 되는 애는 에너지가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기장의 방향이 아래에서 위로 주어졌을 때 일부분은 패러렐, 일부분 엔타이 패러렐하게 얼라인 되는데, 이 에너지가 낮은 패러렐한 스피닝 프로톤에 에너지를 전달해서 흡수하게 되면 얘가 에너지가 높은 애로 바뀌게 되고, 이 과정을 우리가 엑시테이션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 에너지를 전달하는 과정을 제외하고 나면 높은 에너지로 바뀌었던 애들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 과정이 릴렉세이션입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고 그 에너지 방출하는 부분을 우리가 시그널로 얻는다. 그래서 엑시테이션과 릴렉세이션 두 가지를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엑시테이션 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이 에너지를 전달하는 과정에 바로 레조넌스, 공명 현상이 쓰입니다. 그래서 공명 현상이라는 것이 회전 운동을 하는 물체의 프리퀀시와 동일한 프리퀀시로 에너지를 전달해주면 그게 흡수가 된다.
그래서 그 프리퀀시를 계산하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라몰 이퀘이션에 의해서 프리퀀시를 계산할 수 있다. 이 앞에 곱해지는 감마는 물질의 고유 상수이고 주어지는 자기장의 세기에 비례해서 프리퀀시가 결정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프리퀀시가 결정이 되면 그 프리퀀시와 동일한 크기의 프리퀀시로 B1을 걸어주고 그 B1이 결국 에너지를 전달하게 되어서 하이 에너지 상태로 스피닝 프로톤이 변환되게 된다 라는 것이 이제 엑시테이션의 가장 기본 원리였습니다. 그리고 릴렉세이션의 과정을 통해서 이 G 방향으로 B0가 걸려 있을 때 B1을 걸어주고 엑시테이션을 시키면 그러면 그 넷 매그네타이제이션의 방향이 XY 플레인으로 이제 눕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틸트 되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계속 회전 운동을 하고 있는데 자기장이 회전 운동을 통해서 이제 공간에서 변화하게 되면 시간에 따라서 그러면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그 주위에 전류가 흐르게 되고 그 전류를 우리가 측정을 함으로 인해서 시그널을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평면의 성분, 그래서 넷 매그네타이제이션의 평면에 해당하는 성분 MXY죠. 그 평면에 해당하는 성분은 점차 줄어들고 다시 넷 매그네타이제이션이 G 방향으로 회복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XY 성분이 줄어들게 되면서 시그널의 크기는 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이 감소하는 현상을 우리가 FID라고 했습니다. 프리 인덕션 디케이. 이 프리 인덕션 디케이는 주로 스핀과 스핀의 인터랙션에 의해서 페이즈 디퍼런스 때문에 생깁니다. 그래서 90도로 누운 상태에서 회전될 때 얘네들이 시간이 지나면 어떤 애는 이렇게 되고 어떤 애는 페이즈가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페이즈가 다른 애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시그널은 점점 감소한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이제 T1 또는 T2 릴렉세이션이었는데요. 평면상에서 시그널이 감소하는 그 MXY 컴포넌트가 최대 크기였다가 점점 감소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T2 릴렉세이션, 반대로 MXY가 감소하고 MG가 증가하게 되죠. 그러니까 회복됩니다. 이걸 우리가 T1 릴렉세이션, 리커버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T2 릴렉세이션은 시그널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 원인은 스핀 인터랙션에 의한 페이즈 디퍼런스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스핀과 스핀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페이즈가 달라지게 되고 페이즈가 서로 다른 시그널의 이 종합, 그러니까 인테그레이션을 하면서 서로 시그널이 감소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T2 디케이는 이렇게 되고 T2 스타 디케이는 좀 더 추가로 시그널이 감소되는데 T2 스타는 이제 필드 이너머지니티 때문에 그렇다. 스핀 인터랙션 플러스 필드 이너머지니티가 발생하면 좀 더 시그널이 빨리 감소하게 된다 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T2 디케이 같은 관점에서는 이 커브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시그널이 감소하는, 근데 이 커브는 티슈의 프로퍼티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플루이드냐 아니면 화이트 매터처럼 어떤 소프트 티슈에 해당하느냐에 따라서 이 시그널이 감소하는 정도가 달라지는데요. 이것은 이제 스핀과 스핀이 인터랙션을 할 때 이 CSF처럼 플루이드가 가득 차 있는 곳은 하이드로젠 뉴클라이 관점에서, 그 스핀 관점에서 내 주위에 있는 스핀들도 다 나와 동일한 성격의 스핀들이기 때문에 페이즈 디퍼런스가 생길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소프트 티슈 같은 경우는 하이드로젠 뉴클라이의 스피닝 프로톤 관점에서 보면 주위에 다른 조직들이 많잖아요. 자기랑 성격이 다른 조직들이 많기 때문에 페이즈를 잃어버릴 또는 디퍼런스가 생길 가능성이 더 커지고 따라서 시그널 크기가 더 빨리 감소한다. 그래서 시그널 크기 감소하는 정도가 티슈 프로퍼티에 의해서 달라진다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T1 릴렉세이션은 G축으로 회복되는 거였는데 따라서 시그널이 점점 회복되면서 커지게 되는, 근데 여기에서 이제 T2 릴렉세이션과는 반대로 얘도 마찬가지로 티슈 프로퍼티에 따라서 회복되는 정도가 다른데 MXY와 MG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T2 릴렉세이션이 빨리 되면 T1 회복도 빨리 회복이 되죠. 그만큼.
그래서 화이트 매터 같은 부분이나 이제 팻 같은 소프트 티슈는 T2 릴렉세이션, 에너지를 빨리 잃어버리게 되지만 평면상에서는 G축 관점에서는 에너지를 빨리 회복하게 된다. 반대로 플루이드, CSF 같은 부분은 XY 평면에서 에너지를 천천히 잃어버려서 시그널이 느리게 감소하지만 G축으로도 느리게 회복된다 라는 것을 이제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녹화된 강의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